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한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3차 화성 18형 발사와 그리고 북한의 향후 도발 전망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요 크게 개관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3차 화성 18형 발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정보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NCG 2차 회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향후 도발 전망과 그리고 도발에 대한 대응 방향 순으로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엔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은 굉장히 고도화시켰고 또 핵미사일 위협은 또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무려 5번에 걸쳐서 시험 발사를 했고요. 심지어는 발사 훈련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천리마 위성도 정찰 위성이죠. 이것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북한은 9.19 군사합의도 파기를 했죠. 그러면서 대남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미일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보 체계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결과가 이제는 실시간 정보 공유 형태로 나타났고요. 또 한미는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NCG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더 제도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발 전망과 그 대응 방향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2023년에 ICBM 발사에 주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월 달에는 화성 15형을 발사했고 3월 달에는 화성 17형을 발사했고, 그리고 이제 화성 18형은 이 ICBM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죠. 고체 연료형 이런 IC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월 달에 발사하고 7월 달에 발사하고 12월 달에 이번에 발사한 게 3번째 발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는 한 6,500km 정도 올라갔고 1,002km 정도를 비행을 해서 73분, 약 58초 동안 비행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이유는 4월달, 7월달, 12월달에 이제 계절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봄에도 쏠 수 있고, 한여름에도 쏠 수 있고, 한겨울에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성을 이제 과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7월달하고 12월달에 이번에 쏜 거하고는 대단히 유사합니다. 올라간 고도라든지 옆으로 비행한 거라든지 시간도 대단히 비슷한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터널에서 있다가 한 3km 정도를 이동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정지해가지고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만큼 북한이 이런 은폐해서 이제 발사할 수 있다, 또 기동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한 게 아니고 발사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험 발사하고 발사 훈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험 발사라고 하는 것은 무기 체계의 신뢰성,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무기 체계가 완전히 무기 체계로서 실전 배치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시험 발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이제 실전 배치하거든요. 실전 배치하고 난 뒤에 훈련하는 것을 발사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 ICBM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상 각도로 한 번도 발사를 안 했잖아요. 정상 각도를 발사를 안 하다 보니까 재진입이 정말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것을 발사 훈련이라고 이번에 표현을 했거든요. 북한이 다분히 과시성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런 킬체인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 18일 날 발사를 했지만 14일 날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제2차 NCG 회의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곧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4일 전에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죠. 그 사람은 이틀 전 16일이죠. 16일 날 이미 미국에 관련되는 함정들을 필요한 지역에다가 배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고체 연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은밀성 그리고 적시성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고체형 연료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 한국의 킬체인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고체 연료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틀 전에는 이제
필요한 곳에 함정까지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북한이 아무리 이런 은밀성을 강조하고 은폐를 강조하더라도 한미가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으로 또는 정보 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게 고체 연료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것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제 천리마 정찰위성도 발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리마 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3번에 걸쳐 가지고 2번에 실패하고 3번째 이제 천리마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이게 지구를 이제 하루에 한 15바퀴 정도 도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한반도 상공을 이렇게 도는 것은 이게 한 2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문 시간이 12시간이란 말이죠. 12시간 만에 한 번씩 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데 이동 표적이라는 게 12시간 동안은 계속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은 저것이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은 점점 그 실력이 향상이 되고 기술은 점점 고도화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3m거든요. 한국의 정찰 위성이 해상도가 30cm니까 그냥 길이로 따지면 10배 정도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가로 세로를 따지면은 뭐 100배잖아요. 가로 10, 가로 10배, 세로 10배니까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해상도가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군사적으로 쓸모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기술적인 축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한국에도 이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럴 때 지금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또 화성 18형을 3번째 발사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목적은요, 사실상 끊임없이 이제 기술의 향상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것이 정찰위성이든 또는 ICBM이든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정치적 목적은 북한이 다음 주부터 당장 하게 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노동당 중앙회 전원회의 개최를 통상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사업 총괄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겪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내년도 1월 1일 날 신년사 형태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요한 행사에 뭔가 이게 뭐 업적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뭐 인권을 내세우겠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군사적 업적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 군사적 업적을 내세우고 체제 결속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렇게 ICBM 발사하고 정찰 위성을 이 시기에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미일이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각각의 동맹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이용을 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었거든요.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획득한 정보를 사실상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주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그것을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에 주고 반대로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획득한 정보 또 미국이 획득한 정보를 우리가 요구하면 한국한테 전달하는 이 사실상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사후에 정보가 오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적시성, 두 번째는 정확성이에요. 적시성을 하려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면 결국은 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을 총동원을 해서 이제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를 같이 해서 지금 미국에서 12월 15일 날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미국의 백악관이 핵심이 돼가지고 총 6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NCG,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이죠. 핵 협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올해 7월 달에 한국에서 1차 회의를 했잖아요. 올해 7월 달에 한 1차 회의는 주로 그러면은 앞으로 확장 억제를 위한 NCG의 방향성,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회의였다라고 하면 2차 회의는 확장 억제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걸 제도화시킬 건가 하는 것을 회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8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지침을 어떻게 줄 것이냐. 두 번째,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위기 및 전시 시 핵 협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번째, 핵 및 전략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다섯 번째,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우리가 이걸 CNI라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섯 번째, 만일 북한이 이런 위협을 할 때 전략적 메시지를 공동으로 어떻게 발신할 것인가. 일곱 번째, 연습과 시뮬레이션과 훈련과 투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위협 감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이요, 내년 6월 달까지 아마 크게 보면은 8가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될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금 현재의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미국의 백악관 사이에 이루어진 NCG는 종료가 되고 결국 그것은 한미 양국의 국방부 사이에 그런 협의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당장 8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UFS가 있지 않습니까? 그 UFS에 이 훈련, 소위 말하는 핵전쟁을 가정한 그런 훈련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작전계획 501호도 좀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작전계획 501호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전쟁을 초점을 두고 작전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그 재래식 전쟁에 대한 이 전쟁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핵전쟁을 가정한 그런 작전계획과 훈련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의 전략적인 그 도발이 이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전략적 도발은 아무래도 이제 ICBM에 대한 계속 고각 발사만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정상각도 사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은 전부 다 액체 연료형이에요. 그런데 18형만 고체 연료로 바꿔가지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시험 발사를 했고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뭐 이제 실전 배치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12, 14, 15, 17 이것도 고체 연료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험 발사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북극성 4형, 5형 SLBM이죠. 여기에 대한 시험 발사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전술 핵 잠수함에서 SLBM 시험 발사도 있고, 정찰 위성 내년에 2기 또는 3기. 뭐 우리 한국은 내년 4월 달에 이제 정찰 위성 2호를 발사하지만은 북한도 내년에 정찰 위성 2기나 3기를 더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술적 도발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또 폐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DMZ 상에서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NLL 상에서의 도발이라든지 뭐 목함질의 도발이라든지 드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한미는 연합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한미일 안보 협력은 여전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잠 훈련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한미일 연합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5개년 중기 계획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이런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의 조기 구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군에 대한 믿음과 성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했고, 그리고 이제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형까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모의 핵탄두 훈련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조차도 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핵 선제 공격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위협의 원천이 북한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군에 대한 믿음과 이런 성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김열수 시사 한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